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문제가 생기면 나부터 돌아본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잘못이 생기면 먼저 자신을 반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 탓만 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의 태도 차이를 말한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다투고 나서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만 생각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사과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 잘못을 세는 대신 내 말투, 내 태도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치는 교만하게 만들고 검소는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도 검소가 낫다. 사치와 검소 모두 극단이지만 거칠애에 빠지는 것보다 수수함이 낫습니다. 허례허식은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소박함은 답답해 보여도 본질을 지킵니다. 공자가 양극단을 모두 경계하면서도 사치로 인한 교만의 폐해를 더 심각하게 본 가르침입니다. 결혼식 준비하면서 남들 보기엔 초라해도 우리한테 의미 있게 할지, 체면 차려서 크게 할지 고민되죠. 생일 선물도 비싼 것보다 정성스러운 게 낫다는 걸 알면서도 가격표를 보게 됩니다. 거칠애보다 실속이 낫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은 늘 어렵습니다. 침묵 속에 완벽한 이해가 있다. 공자가 제자 아내와 하루 종일 대화했는데 아내는 질문 하나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했죠. 진정한 배움은 많이 묻는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회의에서 말없이 듣기만 하던 사람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냈을 때가 있죠. 진짜 이해는 많이 묻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너그럽고 신뢰받고 부지런하고 공정하면 된다. 주나라가 실천한 4가지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관용과 신뢰, 적극적 실행, 공정함이 함께할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작은 모임의 리더가 됐을 때 실수한 회원을 탓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솔선수범하며 혜택은 공평하게 나누면 모두가 기꺼이 함께하려 할 겁니다. 사람다움이 없으면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못 버틴다. 인간다운 마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가난하면 못할 짓을 하고 부유하면 교만해져서 결국 무너집니다. 진짜 인품은 평탄할 때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상대방 태도가 달라지거나 칭찬받았을 때 겸손을 잃거나 실패했을 때 남 탓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반대로 어려워도 원칙을 지키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오래 갑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람다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짜 위험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과 부패가 더 치명적입니다. 조직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경쟁자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권력 다툼, 도덕적 해이, 신뢰 붕괴 때문입니다. 개손 씨가 작은 나라 전유를 정벌하려 할 때 공자가 한 경고입니다. 소장은 집안의 작은 담을 뜻하며 진짜 걱정거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스타트업이 망하는 걸 보면 경쟁사 때문이 아니라 공동 창업자 간 불화, 횡령, 내부 고발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회사에서도 경쟁사만 의식하다가 정작 팀 내 소통 부재나 불신으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걸 봅니다. 착한 사람은 용감하지만 용감하다고 착한 건 아니다.
진정한 용기는 도덕적 바탕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무모하거나 혈기만 앞서는 것은 참된 용기가 아닙니다. 어진 마음이 있어야 옳은 일을 위해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봤을 때 괜히 나섰다간 나만 손해라며 모른 척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그냥 센 게 아니라 옳은 일이라서 나서는 겁니다. 관찰하고 신중하게 움직인다. 이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타이밍을 재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공자는 꽁이 위험을 감지하면 날아올랐다가 빙빙 돌며 안전을 확인한 후 내려앉는 모습을 보고 이 말을 했습니다. 이직을 고민할 때 일단 그만두고 보자가 아니라 새 직장의 분위기와 조건을 충분히 알아본 후 결정하는 순간이 있죠. 투자할 때도 소문만 듣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따져본 후 움직이는 겁니다. 급할수록 한 템포 늦추는 게 실수를 줄입니다. 한 가지만 잘하는 도구로 살지 마라. 진정한 인재는 특정 기능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인격과 폭넓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참된 인재상을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직장에서 엑셀 좀 한다는 소리만 듣고 있지 않으신가요? 업무 스킬도 중요하지만 동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한 분야 전문성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양한 것을 배우며 즐긴다. 배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공자는 도덕 기초를 다진 군자가 학문과 예술을 자유롭게 즐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군자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유튜브로 요리법을 찾아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 있으시죠? 배워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재미있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배움입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관계가 바로 섭니다. 임금은 임금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 본분을 다할 때 사회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제나라 경공이 정치를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회의 시간에 팀장이 팀원처럼 행동하고 팀원이 팀장 흉내를 내면 혼란스러워지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친구처럼만 굴면 아이는 경계를 잃고 자녀가 부모 역할까지 떠안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지혜 있으면 안 흔들리고 마음 바르면 안 불안하고 용기 있으면 안 두렵다. 군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내면의 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을 꿰뚫어 보기에 헷갈리지 않고 양심이 떳떳한 사람은 근심할 일이 없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옳은 일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할 때가 있죠. 주변에서 그거 왜 해? 소용없어 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내면의 중심입니다. 내 이익만 챙기면 미움받는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 원망을 받게 됩니다. 공자가 의와 리의 균형을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친구들과 밥 먹고 계산할 때 자꾸 적게 내려고 하거나 공동 작업에서 내 몫만 챙기려 하는 순간 있죠. 당장은 이득 본 것 같지만 나중엔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 뒤엔 진심이 없다. 말을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표정을 과하게 밝히는 사람에게서 진정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거칠애가 화려할수록 속은 비어있기 쉽죠. 칭찬이 과할 때 진짜 저렇게 생각하나 의심스러운 순간이 있죠. 적당한 표현이 오히려 신뢰를 줍니다. 세상 떠나도 신념 지키며 실천하는 삶. 진정한 고수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조용히 의로운 일을 실천합니다. 공자는 이런 경지가 이상적이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지 못했다고 탄식했습니다. 은둔과 실천의 균형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해 말하면서 그런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고 고백한 대목입니다.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가면서도 매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는 분들이 있죠. SNS를 끊으면서도 오프라인에서 청소년 멘토링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벗어나되 남을 돕는 마음까지 버리지 않는 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공자는 극단을 경계했습니다. 용기만 있고 분수를 모르면 무모해지고 악을 미워하되 지나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끝없이 비난하고 싶은 마음 들죠. 하지만 과도한 비난은 상대방을 더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멀쩡한 걸 왜 바꾸나? 잘 작동하는 것을 괜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유행을 쫓기보다 실용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불필요한 변화는 오히려 낭비와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민자권이 노나라 창고를 개축하려 할 때 공자가 한 말입니다. 옛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새로 짓느냐는 뜻이었죠. 멀쩡하게 잘 작동하는 것을 무리하게 바꾸는 걸 경계한 겁니다. 멀쩡한 휴대폰을 신제품 나왔다고 바꾸려다가 지금 것도 잘 되는데 굳이 생각하는 순간이 있죠. 새로운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실용성을 먼저 따져보는 게 진짜 현명한 소비입니다. 말 잘한다고 사람 쓰지 말고 사람 미워도 좋은 말은 들어라. 사람과 말을 분리해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말재주에 현혹되거나 미운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본질을 놓칩니다. 회의 시간에 평소 마음에 안 드는 동료가 의견을 냈을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하고 무시하기 쉽죠. 하지만 내용 자체는 옳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의 제안을 실적 없이 받아들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모범이 처벌보다 강하다. 공자가 옛말을 인용한 겁니다. 착한 사람이 1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 형벌 없이도 백성이 바르게 산다는 뜻이죠. 모범을 보이면 억지로 규칙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매일 책 읽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집어듭니다. 공부해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강합니다.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배워서 아는 사람이다. 공자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천재가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배워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함과 동시에 누구나 꾸준히 배우면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나중에 찾아봐야지 하면서 결국 안 찾아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바로 검색하고 배우는 습관,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기초 없이는 정상 못 간다.
이 말씀은 제자 자장이 선한 사람의 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기초를 차근차근 다지지 않고 지름길만 찾으면 결국 진정한 경지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무시하고 혼자만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 오만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100개 사놓고 나중에 볼 거야 하면서 정작 따라 해본 건 하나도 없지 않으신가요? 강의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선배들이 이미 정리해 둔 기본기를 하나씩 따라하며 익혀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억측, 단정, 고집, 자기중심을 버려라. 공자가 평생 경계한 4가지 태도입니다. 근거 없이 추측하지 말고 반드시 그럴 거라 단정 짓지 말며 융통성 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오직 자기 생각만 내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연하고 열린 마음이 지혜로운 삶의 기본입니다. 가족이랑 여행 계획 짤 때 무조건 내 방식대로 해야 해 하며 다른 의견은 안 듣는 순간 있죠. 나중에 보면 남 의견도 일리가 있었는데 고집 부려서 모두 불편했던 경험 말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밀어주고 적극적인 사람은 말린다. 공서화가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듣고 혼란스러워하자 공자가 한 설명입니다. 제자 영구는 소극적이라 용기를 북돋웠고 자로는 무모해서 신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 조언도 달라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해봐 라고 하면 약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겐 천천히 신중하게 가 필요하죠. 같은 말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보고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단계별로 익어간다. 공자는 15세에 배움을 시작해 30세에 자리 잡고 40세에 흔들리지 않고 50세에 천명을 알고 60세에 모든 말을 이해하고 70세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를 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각 나이마다 이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자전적 고백이죠. 나만 뒤처지나 조급해질 때가 있죠. 30대는 30대답게, 50대는 50대답게 각 단계를 존중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내 사명이 확실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사명감이 두려움보다 클 때 나옵니다. 송나라 실권자 환퇴가 공자를 암살하려 했을 때 공자는 하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환퇴가 날 어쩌겠는가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발표 앞에서 떨릴 때가 있지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되새기면 떨림보다 확신이 더 커집니다. 부당한 상황에 목소리 내야 할 때도 이게 옳은 일이니까라는 신념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람 모으고 살 만들고 가르친다. 공자가 위나라를 방문했을 때 제자 염유에게 한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고 교육으로 완성하는 3단계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키울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텃밭을 가꾼다고 생각해보죠. 처음엔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 다음 물 주고 거름 주며 튼튼하게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치기 하고 방향 잡아주며 제대로 자라게 합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씨도 안 뿌린 땅에 거름만 주면 소용없는 겁니다. 무모함은 용기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은 자신과 주변을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공자는 용맹한 제자 자로가 혈기만 앞세우는 것을 경계하며 이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지 않으신가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겁니다.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대비책은 있는지 말이죠. 떳떳하되 싸우지 않고 어울리되 편 가르지 않는다. 자신의 원칙에는 당당하되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되 편을 만들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공자께서 군자의 처세를 가르치실 때 강조하신 자세입니다. 단체 모임에서 누군가 특정 사람을 비난할 때 다들 동조하는 분위기라도 나는 동의 안 해 하고 조용히 빠질 수 있지요. 내 생각은 지키되 싸우지 않고 어울리되 파벌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남의 장점을 먼저 빛내고 나서 따라한다. 진정한 겸손은 타인의 재능을 먼저 인정하고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여유가 성숙한 태도입니다. 공자는 누군가와 함께 노래할 때 상대가 잘 부르면 반드시 다시 청해 들었고 그 후에야 자신이 화답했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노래를 멋지게 부르면 먼저 박수치며 앵콜을 청하고 나서 내 차례를 기다리죠. 가족 모임에서도 누군가의 솜씨를 칭찬하고 나면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집니다. 가난해도 도에 이르면 부럽지 않다.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아내를 평가하며 한 말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완성은 별개이며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서 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내는 누더기 옷을 입고 좁쌀밥을 먹으며 살았지만 배움과 실천 속에서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 없어도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낀다면 그게 더 값진 삶이죠. SNS에서 화려한 삶을 보며 초라해질 필요 없습니다. 포장이 진짜를 가린다. 이는 본질과 겉모습을 구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주색이 붉은색을 밀어내고 적나라 음악이 아악을 흐트러뜨리고 달변이 나라를 뒤집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진짜 실력보다 포장이 중시되고 달변이 진실을 가리는 세상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광고는 화려한데 막상 받아보면 실망스러운 제품, 면접에서는 완벽했는데 일은 못하는 사람, 말은 그럴싸한데 결과는 없는 프로젝트를 만날 때가 있죠. 겉포장만 보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본질을 먼저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잔기술에 빠지면 본질을 놓친다. 작은 기술도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그것에만 몰두하면 큰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 본질을 잃게 됩니다. 자아가 전문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되 근본 도리를 잊지 말라고 가르친 말입니다. 다이어리 꾸미기에 몇 시간 쏟다가 정작 그날 할 일은 하나도 못한 경험이 있죠. 예쁜 형식에만 빠지면 정작 중요한 실행은 사라집니다. 배우고 익힐수록 더 배워야 할 게 보인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겸손하게 계속 배우고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 반복하는 게 진짜 실력을 쌓는 길입니다. 공자는 평생 학습자였으며 제자들에게도 이런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엔 기초 단어만 익히면 될 줄 알았는데 배울수록 문법, 발음, 문화까지 끝도 없이 나오죠. 그래서 매일 복습하고 새로운 표현을 익히게 됩니다. 막혔을 때 배우느냐가 인생을 가른다. 배움의 태도가 사람을 결정합니다. 타고난 재능보다 중요한 건 어려움 앞에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이 결국 앞서갑니다.
공자는 사람을 4등급으로 나눴습니다.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이 최고지만 배워서 아는 사람도 훌륭하고 어려움에 부딪혀서야 배우는 사람은 그보다 못하며 막혀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가장 못난다고 했습니다. 설명서를 읽지 않고 기계를 만지다가 고장 내는 순간이 있지요. 매뉴얼 보면 되는데 라고 주변에서 말해도 나는 감으로 해 라며 버티다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모르면 물어보거나 찾아보면 5분이면 해결될 일을 자존심 때문에 며칠을 허비하게 됩니다. 급한 일엔 즉시 달려간다. 중요한 일에는 즉각 반응하는 것이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사적인 편의나 준비보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없이 행동하는 자세가 신뢰를 만듭니다. 미루거나 핑계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실함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군주의 부름을 받으면 술의 준비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걸어서라도 갔다는 기록입니다. 공적 책임을 개인적 편의보다 우선했던 것입니다. 가족에게서 빨리 와봐라는 급한 전화가 올 때가 있죠. 하던 일이 있어도 피곤해도 일단 달려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넘어지셨다거나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뛰어나갑니다. 친구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약속도 미루고 달려가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핑계나 준비 따위는 뒤로 하고 즉시 움직이는 게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하고 잘못은 바로 고친다. 자장이라는 제자가 인격 수양법을 물었을 때 한 답변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삼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옳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덕을 높이는 길입니다. 잘못된 습관인 걸 알면서도 내일부터 고쳐야지 하며 몇 년째 미루고 있지 않으신가요? 늦잠, 과식, 미루기 습관. 고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만이라고 하면서 반복하죠. 진짜 성장은 잘못을 발견한 그 순간 바로 행동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재능은 세상에 쓰이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자 자로가 악인의 부름에 응하지 말라고 하자 공자가 한 말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숨어만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박은 매달려만 있으면 쓸모없지만 따서 쓰면 그릇이 됩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나는 안 맞아, 환경이 안 좋아라며 시도조차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작은 일이라도 해보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재능은 쓰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한다. 위나라 영공이 군사 전략을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자신이 아는 분야와 모르는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며 모르는 것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직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대화 중에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아, 그거 하며 아는 척하다가 나중에 들통 나는 순간이 있지요. 솔직하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알려줄 수 있어 하면 오히려 신뢰를 얻을 겁니다.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물어봐라. 진정한 실력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아는 게 많아도 모르는 척하고 가진 게 많아도 없는 듯 낮추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증자는 아내를 회상하며 이런 겸손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아내는 뛰어난 능력자였지만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신입사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듣거나 전문가가 초보자의 질문에 성의껏 답하는 모습이 있죠. 실력이 있을수록 더 낮은 자세로 배우는 게 진짜 고수입니다. 흐름은 내가 못 바꾼다. 큰 흐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작은 방해나 모함으로는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역할에 집중하는 겁니다. 공백료가 제자 자로를 헐뜯었을 때 다른 제자가 분노하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SNS에 정성껏 쓴 글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별로 안 달릴 때가 있죠. 억울하지만 알고리즘과 타이밍은 내가 못 바꿉니다. 그럴 땐 조회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 콘텐츠 품질에만 집중하는 게 답입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선 겸손해진다. 공자는 천둥과 폭풍 같은 자연의 강력한 힘 앞에서 경건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향당편에는 공자의 일상 태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천둥과 바람이 칠 때 공자가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고 경건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죠. 평소엔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겸손해지는 마음이 바로 이 명언의 의미입니다. 힘보다 정확함이 먼저다.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타고난 힘이 아니라 본질을 향한 정확성과 태도입니다.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과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평가입니다. 공자가 활쏘기를 예로 들며 힘으로 관역을 뚫는 능력보다 정확히 맞추려는 품성을 중시했던 춘추시대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성과나 결과만 보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결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함께 봐주면 공정한 평가가 됩니다. 내 가르침은 하나로 꿰뚫는다. 공자가 제자 증삼에게 한 말로 증자는 이를 충서, 즉 자신에게 진실하고 남을 나처럼 대하는 것이라 풀이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핵심 원리는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 먼저 생각해보는 순간 있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고 내가 좋은 건 남도 좋습니다. 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돈 벌 때도 양심은 챙긴다. 공자는 이익 추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덕과 분리된 맹목적 이익만을 경계했습니다. 진정한 이익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때 의미가 있으며 천명과 인의 도리에 부합할 때 지속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논어 자한편에는 공자가 이익에 대해 드물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할 때는 늘 도덕적 기준과 함께 언급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물건값이 잘못 나와서 내가 덜 내게 됐을 때가 있죠. 그냥 나가면 되는데 하는 생각과 알려줘야 하는데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이익이지만 양심에 찔리는 그 순간 정당한 이익과 부당한 이익을 구분하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읽는다. 진짜 공감은 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서운하면 남도 서운하고 내가 기쁘면 남도 기쁩니다. 공자가 자공에게 인해 구체적인 실천법을 가르칠 때 가까운 자기 마음에 비추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라 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똑같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내가 저렇게 당했을 때 어땠지?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 마음이 보일 겁니다. 진심 없는 형식은 의미 없다. 화려한 외양보다 진실한 마음이 예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격식을 갖춰도 진심이 없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인방이 예의 근본을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생일 선물을 고를 때를 떠올려 보죠. 비싼 명품을 사면서도 마음이 안 가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반대로 친구가 손편지 한 장을 정성껏 써줬을 때 더 감동받았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값비싼 포장보다 마음을 담는 게 먼저입니다. 잘못은 내게서 찾고 변명은 남에게 미룬다. 문제가 생겼을 때 태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훌륭한 사람은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 개선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는 자기 성찰과 성장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교통이 막혀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라고 상황 탓만 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솔직히 10분만 일찍 출발했다면 전날 미리 확인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변명보다 다음엔 더 일찍 준비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성장하는 길입니다. 한 말은 반드시 지켜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한 말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뢰의 기본입니다. 공자가 정명론을 설명하며 강조한 말입니다. 다음에 연락할게 하고 까먹거나 이번 주말에 청소할게 하고 몇 주째 미루는 순간 있죠.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아이에게 주말에 놀이터 가자 했으면 꼭 가야 합니다. 외모 가꾸듯 내면 가꾸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는 쉽게 빠지면서 보이지 않는 가치에는 소홀하다는 공자의 탄식입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끌립니다. 하지만 진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쌓아온 실력, 인간관계, 내면의 성숙함입니다. 공자는 덕을 쌓는 일에도 외모 관리만큼 시간과 정성을 들이라고 말합니다. SNS에서 셀카는 수십 장 찍어 필터 고르면서 정작 책은 몇 달째 같은 페이지에 펼쳐져 있지 않나요? 거울 보는 시간만큼 자기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헬스장 가듯 마음의 근육도 키워야 합니다. 인품이 기회를 부른다. 좋은 기회는 억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 자공이 공자의 처세수를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공자는 권력을 구걸하지 않고도 인품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했습니다. 모임에서 억지로 명함 돌리며 인맥 쌓으려 하지 않아도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먼저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하죠. SNS 팔로워 숫자보다 한 명 한 명과의 진짜 관계가 더 큰 기회를 만듭니다.